거대한 바다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던 한국 조선업계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수주 잔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현장의 용접불꽃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장의 데이터는 한국 조선업의 몰락을 잔인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의 시선은 이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노크는 비어갔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 조선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엔지니어들의 고개는 아래로 떨구어졌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에너지의 물결이 감지되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라는 전 지구적 압박이 조선업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점령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액체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 기술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실험실을 지키며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실패는 일상이었고 성공의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 조선소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점유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술 초격차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은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인재들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인력 유출과 기술 유출의 위협이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해지는 비보는 희망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다 너머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의 제국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선언하며 수소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까다롭고 완벽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주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보다는 안정성과 고도의 기술력을 우선시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게 이것은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였습니다. 모든 자원을 액체 수소 운반선 개발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단련된 엔지니어들의 투혼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중동의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단 한 번의 기회를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중동의 선주들이 한국의 도크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너머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석유 자본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이제 검은 황금인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땅 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 속 수소에 머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는 중동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들이 그린 에너지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전 세계로 안전하게 실어 나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이체 상태의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서 대량 수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야만 경제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이 급저온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운반선이 세상에 필요해진 것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 전례 없는 기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전 세계에서 물색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LNG 운반선 시장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적과 공세에 밀려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수소 운반선은 LNG선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중동의 발주처들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후보군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영하 253도에서 단 0.1도의 온도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원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거부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은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수소 경제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운송과 보관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자본력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기술의 격차만이 대한민국 조선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드디어 중동에서 첫 번째 대규모 입찰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수십 척에 달하는 액체수소 운반선을 한꺼번에 발주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1위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지을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사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전략을 수립합니다. 윽저온 단열 시스템인 멤브레인 기술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중동의 사막 열기 속에서 수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마법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중동의 거대한 자본과 한국의 정교한 기술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마감 직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고 마는데, 발견된 결함은 액체수소를 담는 저장 탱크 외벽의 미세한 균열 가능성이었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 액체수소 탱크에게 미세한 틈은 곧 폭발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재의 열 팽창 계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수소는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지만 다루기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자랑하는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의 업체들은 이 틈을 타 공격적인 로비를 펼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중동의 발주처는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합금 소재의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스테인리스강보다 강도가 높고 저온에서 변형이 적은 특수 합금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을 잊은 채 영하 253도의 냉각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의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도에서 마침내 균열 없는 완벽한 밀봉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한국만의 독자적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동의 까다로운 선주들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선주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실험,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영하 253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오중 단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선주들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완벽한 기술적 수치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낮은 가격보다 한국의 압도적인 안전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소는 미래의 석유이며 그 운반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단순한 배가 아닌 에너지의 미래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용접 불꽃이 튀며 액체수소 운반선의 골격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율 운항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중동의 기술 실사단은 거대한 선체의 정밀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소 화물창의 자연 기화율을 0.05% 이하로 낮춘 기술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수년간 따라잡으려 했던 기술 장벽을 한순간에 높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동 선주는 예상치 못한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도 시기를 반년이나 앞당겨 달라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용접 경로를 계산하고 로봇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침내 수주 계약서의 최종 서명만을 앞둔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조선업의 기술적 승리가 전 세계 미디어에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0척 이상의 대량 수주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축배를 들기도 전 라이벌 국가인 중국이 수소 기술의 근간을 뒤흔들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서는데 중국이 발표한 새로운 기술은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그 이상의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액체수소의 기화율을 0%에 가깝게 유지하는 원천 기술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중동의 대형 에너지 국영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조선사들은 압도적인 데이터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국 사상 최대 규모의 액체수소 운반선 수주 계약서의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조선업의 정상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 기술 패권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낸 것은 오직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울산과 거제의 야드에는 수소 시대를 향한 망치 소리가 가득합니다. 거대한 액체 수소 저장 탱크들이 하나둘씩 선체에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선박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청정에너지를 실어 나를 것입니다.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의 수소 운반선은 가장 안전한 혈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리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글로벌 수소 운반 규격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파트너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룬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액체 수소를 넘어 암모니아와 메탄올 추진선으로 나아갑니다. 바다의 길을 지배하는 자가밀의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소 경제의 엔진은 대한민국에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도전해오겠지만 우리의 기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소의 불을 밝히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수소의 물결이 한국의 앞마당으로 밀려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계 전체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탄소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1위 탈환이라는 결과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과 기술 안보는 우리 조선업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한국의 거대한 영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지구와 강한 나라를 위해 전진합니다. 수주 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며 승전보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저력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았고 이번에도 역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축배를 들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바다를 다시 이끌어갑니다. 중동의 수소 바람을 타고 한국의 조선업은 영원한 1위를 향해 항해합니다.